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로 새로 등극한 이재명 오늘도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서 대장동 관련 심리에 참석을 했는데, 자, 이제 이재명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고비는 10월 달이죠. 2개의 재판에 대해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죄는 거의 법대로 하면은, 규정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유죄가 틀림없죠.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 손절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 쪽에서 호시탐탐 노려고 있죠. 김경수도 복권을 하고. 그래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 1심에서만 나와도 이재명에 대한 손절 움직임이 민주당 안에서 강범위하게 일어날 텐데,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1심 판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협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나서고 있는데, 새로 이번에 사실상 이재명의 지명에 의해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이 힘을 실어준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됐고, 또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한 순서대로 어떻게 누가 더 강도 높게 충성을 맹세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다 정해졌죠. 그런데 이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 지금 충성 경쟁 시즌2를 보려고 했는데, 시즌2가 바로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하게 협박을 하느냐. 자, 이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고, 이렇게 되면 좌표가 찍히는 거죠. 좌표가 찍히면 개딸들, 지금 친 이재명 커뮤니티에서 설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서 이 경고를 하는, 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그거를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재판이 4개인데 판사는 3명입니다. 우선 대북송금, 이것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죠. 신진우 부장판사. 거기는 이제 곧 공판 준비기를 시작을 해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1심이 내려지는 것은, 한쪽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그리고 여기서는 위정교사 판결이 내려지죠. 또 하나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입니다. 여기서는 공직선거법. 그래서 이 10월 달에 2개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가뜩이나 이 위정교사 판결을 내릴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끌고 병합도 막 해주고 그렇게 아주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온 인물이죠. 그리고 이 선거법을 판결을 할 한성진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이런 데 가입을 했던. 자, 그래서 김동현, 한성진 두 사람의 부장판사가 과연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는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 여기다가 협박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죠. 아마 10월 달이 다가오면은 구형을 선고할 때부터, 하나는 9월 6일, 하나는 9월 30일 구형이 선고가 되는데, 그때부터 개딸들이 표적을 찍어서 아마 큰 위협을 가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야당의 최고위원들은 앞다퉈서 이렇게 판사를 협박을 하고 하는데, 여당 최고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용합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자, 그런 부분도 좀 들춰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이현주 최고위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TV조선에 출연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은 국민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판사에 대한 협박이죠. 이것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다. 정치적 기세의 문제다. 판결을 놓고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주자로 이재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김병주, 뭐 별 4개짜리 출신인데, 육군 대장 출신인데 지금 황당한 주장을 계속 많이 하고 있죠. 김병주도 라디오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러면은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당신들 다 똑똑히 알아라. 이 이야기죠. 만약에 유죄 선고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협박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법률가도 아니죠. 군인 출신이죠.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 자, 이런 식으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제2의 김대중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마치 뭔가 투쟁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제2의 김대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8월 18일 전당대회 때 그때 김대중 15주기였죠. 거기서 뭐 김대중의 길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위원들이 또 충성맹세라는 최고위원들이 김대중 만들기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현주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정확한 정황 없이 유죄가 나왔을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민주화 시대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 국민적 저항을 한 전례들이 있었다. 정치인에 대한 유죄가 나왔을 때. 자, 김대중을 비롯해서 그때 민주화 시대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김대중에 빗대는 듯한 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민주화운동한 게 아니죠. 전부 다 파렴치한 범죄도 많습니다. 이 범죄들 중에서 토착비리, 토호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권을 챙긴,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펑펑 법인카드 막 쓴 거, 이런 건데, 그걸 이 민주화 시대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직접적으로 김민석, 김대중 때 영입됐던 김민석이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김민석이 DJ와 이재명을 연결시킵니다. 이재명과 김대중의 이 시대적 사명과 개인사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DJ와 이재명이.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DJ처럼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개인 고난을 딛고 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 고난의 시기를 견뎠을 뿐 아니라 시대적 비전을 세워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다는데, DJ와 이재명이 뭐 큰 의미가 있다,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제2의 DJ 만들기를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최고위원 후보 때도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김대중을 지켜냈듯이 이재명을 지켜내야 한다. 자, 이렇게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듯이 무슨 뭐 고난을 받는 투사 코스프레를 지금 하는데 이 최고위원들이 앞장서고 있죠. 이 정도 되면은 국민적인 뭐 판결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하면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뭔가 입장 표명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을 보호를 해야죠. 그 3명의 판사, 김동현, 한성진, 신진우 판사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대북 송금을 이제 심리로 시작을 할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협박이 들어오는 것이고, 김동현과 한성진은 1심을 앞두고 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판사들은 지금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참 판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여당에서 여당 정치인들이 이 야당의 최고위원들이 판사들을 협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내고 활발하게 방어를 해주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있죠. 일단 판사들에게 만약에 봐주기 판결을 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고 사법부에 오점으로 남고 우리 헌정 질서도 파괴하는 그런 일종의 사법 방해인데, 사법 방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판사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자각을 하도록 정치권에서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야당이 법원을 막 협박하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죠. 최근에 이 기사를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가 현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입장을 내지,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뭐 장동혁 아니면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이 최고위원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최고위원들도 선출된 지 얼마 안 됩니다. 7월 23일 날 선출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침묵 모드로 현안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무는 그런 그 모드로 들어간 반면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이재명 구하기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서 좀 대조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